예, 여기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자면 보험 GA 대표시랍니다. 보험 GA 대표님이시고 이쪽 업계에서 십수년을 몸담고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맞자 이런 거구나. 저도 몰라가지고 이런 거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험 GA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제네럴 에이전시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 보험사의 보험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법인 대리점. 그걸 GA가 합니다. 뭐 일단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아까 쯤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금융위에서 이제 뭐 보험을 어떻게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진짜로 금융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륜자동차 보험이 좀 이제 개혁이 되거나 현실화될 수 있나. 근데 뭐 일반 레저나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도 이제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단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대책이 없는 이제 배달 이제 유상운송 요 부분들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랑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저 이제 자기부담금 뭐 이륜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한 1년 전부터 정확한 용어는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1년간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근데 뭐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그 전문가들이 이제 보험회사 사람들, 유관기관들, 뭐 금융과 관련 대학 교수들 이제 정부의 주관으로 용역을 해서 결국 1년여간의 연구 용역을 거쳐서 지금 발표하게 된 거죠. 1년이나?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올 하반기에 시작을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각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해라, 어떤 보험료 수준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아직도 1년 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유튜브 방송이에요. 이 연구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특히 아까 말했던 보험사 관련된 사람들이 보험사 직원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시청자들도 느끼시겠지만 보험사가 바라보는 이륜차 보험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륜차 보험은 안 받고 싶어해요. 철통 방어를 하죠. 그런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 용역을 했다는 거는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연구 용역을 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 기사로 봤을 때는 레저용이나 출퇴근용, 업무용 타는 사람은 해당 사항은 없어요. 결국 이제 배달 라이더들을 위주해서 만들었고 시장이 워낙 방대해서 커지다 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만 19세 이상이 예를 들면 260cc 초과 바이크를 몬다면 보험료 현재 2,580만 원이에요. 유상운송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26cc 이상은 2,580만 원이고요.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우리나라로는 20세 21살이 될 수 있겠죠. 2,500만 원이요? 2,580만 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예를 들면 뭐 250cc 이하 중형 같은 경우는 보상 받는 게 2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내야 되는 게 보험료가, 1년 그렇죠. 1년 보험료가 예를 들면 뭐 중형 100cc 이상은 현재 1,30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부담금이 0원이다. 또 30만 원이다. 일단 최고가 50만 원인데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 보험료를 냈을 때 우선 15% 정도를 할인해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보험료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5%는 850만 원이에요. 그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부담금 30만 원, 50만 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상운송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견적을 뽑아봤는데 그 전까지는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적용을 하면 그 1,000만 원에서 15% 빼주는 걸 지금 1년 동안 공부했다고요? 연구를 한 거죠. 자, 다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연구 용역을 과연 누구를 대변해서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제 그나마 조그만 기대는 우선은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험료를 평준화시키는 예를 들면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보험료 800, 1000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로 낮춰진 다음에 거기에 15%가 할인된다면 충분히 이거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험료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5%는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2,500만 원 가지고 10대를 가지고 내가 배달 대행 사업을 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목표로 한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서울 도시권에 지방의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되게 고무적인데 드디어 정부에서 나섰어. 라이더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어. 라는 희망은 가질 수 있겠지만 부차원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참 좋은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보험료 현재 저희가 마주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후에 말했듯이 보험료가 현실성 있는 보험료로 떨어지고 그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만약에 보험사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해서 할인을 받는다면 그나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겠지만 지금에 형성되어 있는 보험료의 15% 다운은 아무 의미가 없 1,000만 원을 내나 850만 원을 내나 그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기사 내용만 봐서는 또 현재 나와 있는 저 제도 내용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 그게 향후에 조금 더 구조적으로 좀 내용이 보완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열광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나마 연관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너무나 경직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보험사나 정부에서 관심조차도 주지 않은 정부에서 그나마 이렇게 어떤 발표를 해내고 연구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이다 라고 그나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이륜차 보험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보험사들이 그러면 왜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손해율이 그렇게 심각해요?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 혁명위원회에서도 그걸 잘 밝혀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라고 알겠어요. 다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 예전에 저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아직까지 이 보험사나 이런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특히 보험사에서 8월 15일 날 한강 둔치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축하는 폭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그게 뇌리 속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바이크 그러면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 하면 막연하게 보험을 받기가 두렵다. 근데 사실 이 바이크를 우리가 물론 요즘 워낙 방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분화하고 운의 형태에 따라서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뭐냐? 보험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험사는 보험을 받지 않고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받아야지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은행하고 보험사도 제2금융권이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보험사는 예를 들면 오토바이 보험, 자동차 보험, 장기 보험, 암보험, 의료 실비 보험들을 받아서 거기에 어떤 손해가 낮아지면 그게 수익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보험사는 그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돈을 갖고 일정 부분의 책임 준비금을 놔두고 그렇죠. 투자이익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이익을 봤는데 투자이익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좀 과장해서 30% 40%인데 투자이익을 봤다고 봐요. 대박이 났어 소위.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나 오토바이 보험으로 한 20%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보험이라는 개념이 보험이 내가 만약에 혹시 깔으면
내가 내 몸도 다치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아직 오토바이는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으면 내가 이제 1년에 100만 원을 냈어요. 100만 원을 내면 혹시 내가 1000만 원을 물어줘야 될 거가 걱정되니까 그거를 이제 10년에 나눠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험사에 돈을 주잖아요. 그럼 보험사는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뭐 유망한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펀드에 투자를 한다든가 무슨 채권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보험사 대출 비싸잖아요. 금리가. 비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러면 보험료를 깎아줘야 되잖아. 혹은 받아야죠. 깎아줘야 되거나 약간 좀 불안한 보험이라도 자기가 해서 그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보험 보장이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안 한다는 예,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은 봤는데 바이크는 오토바이 보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도 내 투자로 받는 이득보다 훨씬 더 손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말고 그러면 보험사 자체 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년치의 이륜자동차 보험을 운영을 해 봤더니 손해가 났으면 몇 퍼센트의 손해가 났고 이익을 봤으면 몇 퍼센트의 이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개는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보험사의 10년간의 데이터를 구축할 만큼 보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억, 2억, 보험 10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대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바이크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안 받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책임보험만 들잖아요. 보험을. 네. 종합보험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책임보험만 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안 받으니까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책임보험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서 그 책임보험에 대한 데이터도 없나요? 글쎄, 그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오토바이 보험은 손해율이 높다 또는 높을 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높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2,58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보험사를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2,580만 원의 보험료가 들어오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심사도 하지 않고 받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했더니 아마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구축된 데이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보험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윤을 남겨야 돼. 그러면 이윤을 남겨야 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자기가 이윤이 안 될 것 같아.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왠지 꺼림직해. 안 받아. 그러면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공적 기관, 금융이라든가 금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야, 너네들 자동차에서 돈 벌었으면 조금 돈이 안 되더라도 오토바이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사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 아니야라고 이제 약간 푸시를 한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손해보험은 보험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의무보험일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대인 1, 대인 2는 안 받죠. 바이크는. 그러니까 대인 1, 대물 2천까지는 의무보험이에요. 바로 이게 정부 사업이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나는 대인 1과 대인 2를 들 테니 너희 보험사도 받아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나마 이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다만 거기에 대인 2가 들어간다거나 자손이 들어간다거나 했을 경우는 보험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거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그래서 바로 아까 지금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배달 유상운송 보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저런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저게 어떻게 이제 보완이 돼서 나올지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접목해서 15% 할인한다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지. 아니 2,500이면 보험료를 안 내고 그 2,500만 원으로 장사를 하겠다. 정확하게요. 무슨 이 말이야 바보. 사실 이제 광주에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도 이제 배달 대행 사업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 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 아는 후배들 또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뭐 준비는 다 했어요. 바이크도 다 계약했다고 하고 사무실도 했고 홍보까지 계획 다 짰고 돈도 상당히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보험료 얼마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몇 살 정도 됩니까? 했더니 만으로 20살, 19살 해가지고 10대 그럼 2억 5천 원 정도 준비하세요. 했더니 네? 하고 사업 포기하셨어요. 정말 그게 지금 1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S 125 기준으로 해서 네. 25살짜리 친구인데 배달 대행을 처음 하겠다고 해서 견적을 냈는데 뭐 무슨 특가 이벤트 할인해가지고 1,80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1,000만 원, 2,500만 원은 가입 경력이 3년에 경력을 다 인정받고 새로 가입한 신차를 말하는 거예요. 사고가 없는. 근데 만약에 이게 1년이 지나서 신규 법인에 1년이 지났는데 사고까지 났다. 그럼 2,5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훨씬 넘어가는 거죠. 죽으라는 거네 그냥. 그러면 유상운송은 어차피 그거를 못 들면 유상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보험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건 공적인 영역이 개입을 해서 보험사를 잡아돌리지 않는 이상 보험사들은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좀 강력하게 지금 잡아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제 보험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뭐 물론 유상운송 뭐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험사 중역이나 보험사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 배달 대행하는 라이더들이 이게 신상을 파악해놨다가요 코로나도 창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달을 주문을 하면 가지 마. 밥 갖다 주지 마. 자기네들은 밥 배달 안 시켜 먹어? 좀 그렇다, 그죠?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레저도 있고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유상운송 쪽은 또 이제 좀 이 바운더를 좀 뛰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종합보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륜차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합보험이 안 되진 않아요. 자선 자차도 있어요? 가입이 되죠. 가입이 돼요. 네, 다만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싸워서 해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종합보험이라는 것은 대인 투가 포함된 걸 저희가 종합보험이라고 해요. 예. 예를 들면. 근데 자선 자차가 안 들어가도. 네, 대인 투가 무한히 포함돼야지 그게 이제 완벽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고. 사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 시에 남을 보상하고 보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자선보다는 대인 1, 대인 2, 대문에 들어갔을 때 그걸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다만 종합보험이 안 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보험료가 비싸니 우리가 워낙 보험료가 비싸니까 사실은 가입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나마 우리 이제 레저용이나 개인이나 업무용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요번에 예를 들면 뭐 만 30세 이상 예를 들면 사고 없는 사람들 대인원, 대인2 무한 대물 들었을 경우에 한 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거기서 대인2를 빼버리면 한 50만 원대 보험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나마 유상운송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싸게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모터사이클 사고 뭐 이런 게 무사고가 한 10년이 넘어서 한 26만 원? 네.
정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600cc 기준으로. 예. 제가 그 썩은 만한 그 600cc 그거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이건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만약에 일반 그 출퇴근을 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 이분들이 내가 종합보험을 이렇게 좀 납득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국가 시스템이 뭐 아니면 보험사 시스템이 뭐가 바뀌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배달 유상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예. 현재 보험료 수준이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주 과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20몇만 원 내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거기서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예. 최소한의 보장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대인 투도 없고 그 대인이 무한도 없고 자손 자차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그 이제 이륜차 문화가 먼저 이제 선진화된 그런 나라들에서는 자손 자차 뭐 대인 뭐 다 되잖아요. 대인 다 되죠. 다 되잖아요. 다 되죠. 근데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보험사 인식이 바뀌어야죠. 저희가 그들을 변화시켜야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칼자루는 보험사가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보험사는 아직도 저도 뭐 그런 대안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8월 15일 광복절날 한강 둔치에 모여서 광복을 자축하는 모든 북절 라이더들의 그 모습만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경직되고 생각력적인 생각들을 저희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보험사 쪽에서 얘기하는 건 폭주족 3.1절 8.15 폭주족에 대한 이 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다와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한다. 상당한 많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긴 뭐 그거 계속 얘기하면서 회피하기 좋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 옛날에 한 10년 15년 정도 전에 이제 그 자차 렌트 자차 할 때 그거 뭐 이제 사기치고 뭐 이랬던 그 몇몇 업자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얘기를 많이 하겠죠. 갑갑하다. 근데 이건 정부에서 나서서 그렇죠. 예, 지금 나서야 되네 이거. 바이크 시장이 많이 변했고요. 예전에 그런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게 또 지금 배달 라이더들도 너무나 많아졌고 배달 시장도 커지면서 이들이 어떤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이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이분들이 내가 함부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내가 정말 사고라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보험사나 이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분들이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생계형 라이더라서 하여튼 이게 참 깝깝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면허체계 개판이거든요. 이륜차의 면허체계 개판이지 교육체계 개판이지. 최소한의 교육이라는 게 면허 시험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조작 요령이라든가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게 개판이거든요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를 통과하면 이제 도로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 손해가율이 높아지고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는 손해율이 높으니까 안 받아주겠다고 하고 이 악순환이 똘똘똘똘똘똘똘 묵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나마도 신경을 안 쓰다가 요즘엔 이제 그 배달 대행 시장이 커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지면서 제가
125 라이더들의 배달 이 라이더들이 지금 판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금 이 이륜차의 판도는 125가 주되하고 그 중에서도 이 배달 대행 하시는 절대 다수의 분들이 이제 이 변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정부에서는 솔직히 신경이 안 썼습니까? 죽든 살든?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도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세봤어요. 30분 동안. 그러니까 바이크가 지나는데 뒤에 통이 달려있는 바이크하고 없는 바이크.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중에 한 95% 이상은 통이 달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배달 대행을 업으로 삼는 우리 라이더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정도만큼 이제 시장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혁명위원회에서도 4차 산업 혁명위원회 레볼루션. 예. 이노베이션도 아니고 레볼루션.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정확히 혁명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강하게 변화를 시키겠다고 이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믿어볼 만도 합니다. 후반에 한번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데모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화해라. 1,000만 원에서 85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피켓 쓰들고 거기에 앞에 가서 이런 식이라도 해야지. 이거 뭐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라이더들이 한번 뭉쳐서 지금 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웃고 즐기다가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일하는데 유튜브 방송은 괜찮아요. 3시간 4시간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요거를 들으시면 귀가 쫑긋 하실 수 있는,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보험료를 내잖아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의무보험이라서, 책임보험은 또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밖에 지금 사실상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걸 아낄 수 있는, 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팁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제가 꿀팁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들었을 때 꿀팁인데. 여기 지금 어느 분이 지금 써놓으셨는데요. 보험 비교 견적 사이트 가서 최저로 뽑아야 좀 싸요라고 이제 써놓으셨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바로 거기에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조심스럽게 던져야 되는 말인데요. 사실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을 취급하시는 분이 바이크를 안 탄다는 보장 없어요. 그죠? 또 그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 하신 분이 바이크를 타면서 지금 이 방송을 안 보고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린다는 거는 이 계통에서는 역적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지금 그 대표님이 하실 얘기는 거의 업계 천기누설을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저도 지금 제가 할지 말지 아주 이 순간에도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는 안 그러겠어? 라고 또 저를 볼까봐 되게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저분의 이제 그 내용처럼 비교적 사이트 가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유상이든 뭐 우리가 레저용이든 출퇴근용이든 업무용이든, 지금의 예를 들면 KB 보험에서 일로 보험을 들면 10만 원이고 일로 보험 들면 5만 원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보험사에서. 결국은 보험사는 요일에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나은 보험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험사가 오토바이 보험을 안 받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또 방어막을 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 첫 번째는 보험료를 이빨이 올리는 거죠. 막 어마어마하게. 두 번째 방법은 저희 같은 사람한테 수수료를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면 수수료를 만약에 지금 최저 수수료 받는 데가 0.5% 받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바이크 보험을 받으면 1년 동안 5천 원이 남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치고요.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분이 저 같은 업을 하시는 분이 없다고 가정하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2016, 17, 18년까지 오토바이 보험을 들었는데 현대해상의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현대가 제일 싸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주셨을 거고요. 근데 19년도에 갑자기 저희 같은 이제 취급자가 올해는 현대는 보험료가 비싸졌습니다 하면서 현대를 제외한 한 4, 5개 보험사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싼 거를 고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때도 현대가 보험료는 제일 쌌었어요. 근데 다만 현대가 보험료를 14%를 주다가 0.5%로 수수료를 낮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14만 원이 남던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중개 해주시는 분한테 14만 원을 주던 수수료를 현대가 이제 오토바이 보험을 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유 나 오토바이 보험 귀찮고 받지 말아야지. 그런데 의무보험이란 말이에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나 안 받을 거야 못 하니까 중개 수수료를 14%에서 0.5%로 딱 줄여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사무노동을 하는 그 사무노동 인건비를 작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현대해상에 가입되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 예를 든, H. 예, 예를 들어서, 메리츠, 현대, KB, 많잖아요. 악사,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수료를 못 가져가니까, 만약에 100만 원인데, 한 건 가입할 때 14만 원을 주던 데가, 갑자기 100만 원을 했는데 5천 원 줘. 그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거를 1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가 되겠냐고, 0.5%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 견적을 요구할 때 가입이 가능한 모든 보험사를 다 달라고 하시면 그 중에 최저가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 차이는 사실 되게 많이 나요. 한 20%, 3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또 보험을 취급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또한 어쨌든 이 라이더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에 오픈해서 잠시 수수료를 우리가 조금 포기하더라도 가장 낮은 보험료를 제시해 주는 게 저희가 또 도의적으로나 상도적으로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륜차 쪽에 많이 아시니까 이렇게 그 파란 창 네이버에 그 대규모 카페 땡땡 거기에서도 사실은 보험 영업을 하잖아요. 네, 하죠.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100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긴 거기도 이제 인건비가 나와야 되니까. 그 광고료만 해도 그거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0.5% 보험료가 제일 싸다, 그 보험사가. 그 100억 받으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100억 받으려면 직원을 몇 명 써야 되는데요. 100만 원짜리 100억이면은 아이고야. 10,000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바이크는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도 많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수수료가 반 날라간대요.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험사에서 만드네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 안 주거나 보험료를 높이거나 그러면 가장 많이 안 들어올 수 있겠죠. 남지 않은데 보험 파는 사람이 없다시피 한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장애인 연금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예, 네. 대표님이 네. 장애인 연금을 만드셨다고. 아니, 그건 제가 만든 게 전 다른 거고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연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20살부터 이제 장애연금이 나와요. 네.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수수료를 6%로 줘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연금을 받으면
수수료가 6,000원인가요? 그걸 36개월 나눠서 줘요. 그럼 정부 정책 사업에서 장애인 복지 혜택을 줬는데, 근데 그것도 농협하고 KDB 생명에만 이제 판매 권한을 준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게 들어오면 손해니까 안 받고 싶죠. 근데 정부에서는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고민한 거죠. 이거 어떻게 안 받지? 그래, 수수료 주지 마자. 10만 원에 6천 원을 36개월 나눠서 주니까 이런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그거 안 팔죠. 그러면 정부에서 금융이나 금감위에서 이 수수료율에 최저 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 생각은 안 하나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로 생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마 그 민간보험의 영역이지 아마 그 수수료 문제는 정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도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제가 그 화물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화물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화물차를 하면 그 중간에 중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폭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주선업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뭐 터미널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실제로는 80만 원짜리 독차가. 근데 거기에서 한 50%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물차 주인한테는 40만 원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40만 원을 먹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영업도 하고 그런 거 인정해 주는데 그 요율이 너무 빡세다고 해서 그 이제 국가에서 그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화물연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이거는 시장 질서를 위해서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한테 수수료를 만약 10% 준다면 그 10%를 차라리 바이크 보험에서 까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도 낮추고 수수료도 많이 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와, 참. 그게 좀,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현실을 들으니까 더 깝깝해지는데? 현실을 들으니까 조금 더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는 공적인 부분에서 좀 건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조금씩 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라이더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우리들의 아우성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 코로나 때 지금 배달하는 그 배달 라이더들이 없었으면 네, 맞습니다. 큰일 났어. 우리는 먹지도 못해. 진짜 큰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배달 라이더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자영업자들, 외식업체들이 그나마도 근근히 버틸 수 있는 게 그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배달 문화가 많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배달 이 인프라가 빵빵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에서 이륜차에 대해서는 좀 너무 후진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악순환이냐면은 보통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리스에서 많이 쓰거든요. 또 대형 배달업체도 리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마주바이크 통해서. 근데 그 리스료의 거의 70~80%가 보험료예요. 사실은. 그 막대한 보험료를 가지고 12개월 분할 리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땜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노력에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잠 못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면 또 사고 나는 거고. 그럼 맞아요. 보험료 이 기준을 우리가 100에서 잡은 게 아니라 1000에서 잡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해결책은
보험료가 낮아지면 리스크도 떨어지고 그러면 수익 구조도 나아지니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피로도 떨어지면 결국은 또 사고도 줄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이 경제적인 것들을 못 잡으면 진짜 권력을 잡는다던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왜 보면은 이게 뭐 건설 쪽에서도 그 카르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도 잠깐 그 금융 쪽에 살짝 발을 들어 담갔다가 그 기자들한테 엄청난 전화를 떠남으로써 이거 근데 그쪽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못 건드리고 있어요. 일반 사람도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일반 상해보험 뭐 이런 거, 암보험 뭐 이런 것도 요것도 들어가 보니까 또 골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문가들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이거를 정말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금융 쪽의 인사들을 핀셋으로 좀 찝어내야 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험이 지금 얼만큼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대형 그 바이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림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보험료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왜 보험료하고 관여가 될까? 바이크 자판 회사인데 제조 회사인데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면 경쟁을 하잖아요. 바이크 회사끼리. 근데 우리가 이 바이크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우리 차를 사는 사람한테는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광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대림을 예를 들면 대림 아니 오토바이 대림 제피잖아요. 전기. 제피를 구매하는 사람은 다른 바이크를 구매한 것보다 보험료가 반으로 떨어진다면 제피 살 거 아닙니까? 이 비싼 보험료. 그래서 그거를 이제 KT 관제 시스템으로 접목을 해서 둘이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관제 시스템이 이제 보험사 구조에서 충분히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하에 보험료를 낮춰준다면 당연히 전기 바이크는 제피를 사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바이크를 만드는 회사도 지금 보험료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 결국은 제일 무드머리는 지금 보험이에요. 지금 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눈탱이 해가지고 또 이제 보조금 눈탱이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좀 팔아보겠다고 또 이제 보험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나죠. 이미 이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제피 문제는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크와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이 보험료 낮추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험료가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사고율이 한 35%가 줄었거든요. 모터사이클 사고율이 한 전반적으로 한 35%가 사고율이 줄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라이더들 스스로 자각하고 라이더들 스스로 교육하고 학습하고 전파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놓은 거예요. 이 사고율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 라이더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험료는 그 자리인가? 혹은 더 비싸졌어. 비싸졌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4배요? 12월 달에는 4번 바뀌었고요. 보험사별로.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오르고 바뀌고 오르고 변하고 오르고 바뀌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3년 경력의 그 바이크인포 대표님
리스를 하셨을 때 그때 받았던 게 99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얼마야? 8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9배, 10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 대행 유상운송, 유상운송에 한해서. 예, 유상운송이 그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지금처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때가 아니죠. 한 3년 전이면. 그러니까는 보험사도 그냥 한 2배 받으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배달 시장이 커지는 만큼 데이터는 없지만 사고도 늘어날 거라는 생각에 보험료도 비례해서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이게 보험료를 늘리려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손해율이 크니 어쩔 수 없이 올려요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제가 요구하는 게 일단 데이터를 좀 구축해 보자. 하지만 항상 거부당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다만 이제 저런 발표도 좀 고무적이다. 저는 귀를 열어두고 이제는 우리 얘기를 듣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희망을 갖기에는 다. 그러면은 그 뭐 저나 예. 대표님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가하면 안 돼요? 글쎄요. 뭐. 아니 왜 오토바이 보험 얘기를 하면서 오토바이 전문가는 없는 거야 거기? 있지 않았겠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여기 막 실명 막 얘기하고 보험사 막 얘기해도 되는 곳인가요? 아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인데. 아 이게 참 갈 길이 머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향후에 어떤 잘못된 발표나 잘못된 정책에 우리가 좀 대응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경험하고 또 쌓아봤던 얘기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온 거지 제가 뭐라고 여기서 뭐 해결책을 찾아내고 보험료를 뭐 1,000만 원짜리를 200으로 낮춰버리고 제가 그럴 능력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진짜. 왜냐하면 항상 그 이륜차는 우리 편이 없어요. 어딜 가든 이륜차는 우리 편이 없어. 다 무슨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기사에 그런 게 있어요. 이륜차는 빨갱이가 아니에요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근거도 없이 어떤 데이터라든가 지네들 타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이륜차는 뭔가 불안해, 뭔가 위험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웬만하면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이게 빨갱이랑 뭐가 달라요? 얘는 좀 사상이 이상한 것 같은데 객관적인 뭐 아무것도 없어. 괜히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그 옛날 잡아다 뜯어 패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륜차가. 너무 저도 이 판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뭐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행정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바꿔야 되는 게 이제 면허체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면허체계를 굉장히 강화해서 도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빡세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도로에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서 사고율을 줄이면 보험사에서도 다 다른 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인식이 또 바뀔 것이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정당한 우리가 고객으로서 인정받고 보험사가 저희를 찾아와서 서로 나한테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날이 전 분명히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진짜 아쉽습니다. 면허, 교육, 이거 행정체계 이런 엄청나게. 사실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정비사 자격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문제가 발생됐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 먹고 살기 바쁜데도 이런 방송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수위에 오르면 솔직히 저 안 하고 싶습니다. 예, 너 돈도 안 되고, 예,
이거 제가 10년, 그러니까 유튜브 10년 방송하거든요, 제가. 예.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산 다 탕진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 마누라한테 면목도 없고. 또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근데 아무도 뭐 오토바이 언론에서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중앙 언론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라이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또 라이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 주변에 전파를 시켜서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먼 곳까지 너무 인천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강수철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보험의 가정교사 이 보험 쪽 가정교사로 임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던가 혹시 바쁘시면 전화 인터뷰라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또 이제 혹시 또 바이크도 타세요? 제가 바이크 못 탑니다. 예, 뭐 바이크도 이런 게 사람의 이제 품격인 건데 바이크를 타보지 않았는데도 이륜차 라이더들의 빙의에 대해서 이신점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돈 준 대가해서 접근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은 안 되고 오기는 생기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올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현종아 TV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으신 시간,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되나요?